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문패 토토 36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6회차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2월금이 두 번 연속 됐기 때문에 한 17억 정도가 2월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한 많으면 한 30억까지 당첨 금액이 1등 당첨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경기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 광주 대 2위 전북현대의 경기고요. 광주는 일단 윌리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홈에서의 전적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1승 3무로 지금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는 3승 2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7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광주와 그리고 7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그런 전북, 그리고 전북 현대는 2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 다 포함을 해서 전북 현대의 3연승은 이런 스쿼드를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광주 승은 조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의 전북이 좀 우세한 부분, 그리고 광주는 윌리안이 출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봤었을 때에는 전북이 지난 경기처럼 조규성을 원톱으로 내세우는 전략보다는 구스타보 바로 또는 구스타보 한교원, 이성윤 이런 라인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광주에서 이제 윌리안 선수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안이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차이가 좀 큰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안이 빠지게 된다면 뭐 김주공이나 김정환이 나올 텐데 물론 좋은 선수들이지만 윌리안을 대체하기에는 윌리안이 광주에서 하는 역할이 키핑을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이 왔었을 때 수비수 한 두세 명을 달고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두세 명이 왔었을 때도 볼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윌리안이 그렇게 두세 명을 딸고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들을 펠리페나 엄원상 선수가 잘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런 윌리안이 빠졌다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손실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이 이 경기까지 잡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우승 경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전북이 좀 잡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의 단통 패에 예측합니다. 네, 2번 경기입니다. 시미즈 대 가시마의 경기고요. 시미즈는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선 3연패를 하고 있고요.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을 봤을 때는 시미즈는 홈에서 2승 6패로 무승부가 없고 가시마 역시 4승 5패로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다 홈과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는 조금 보고 있진 않고요. 이 경기는 뭐 지금 상대 전적도 가시마고 최근에 가시마가 연승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시미즈는 반대로 굉장히 좋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이런 시미즈가 지난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런 크로스 상황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불안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가시마의 지금 에베나르도 선수의 제공권은 좀 물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마의 이런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저는 이변을 본다면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홈과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가시마의 단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미즈의 단통 패 예측합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비셀고베 대 도쿄FC의 경기고요.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무를 끊어낸 상황이고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4승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셀고베는 홈에서의 전적이 조금 떨어지는 팀이고 도쿄FC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도쿄FC는 원정에서 5승 3무로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도쿄FC가 초기 배당을 조금 높게 받았었는데 지금 좀 배당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비셀고베와 도쿄FC, 비셀고베는 이니에스타가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상인 것으로 보이고요. 도쿄FC는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연승도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패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 전적도 도쿄FC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도쿄 쪽으로 경기력적으로도 도쿄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조금 이변을 가져간 부분은 비셀고베가 이런 침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또 좋은 팀이고, 지난 경기 가와사키 상대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내내 그런 침투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FC가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았었던 그런 팀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수비적으로 공간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지난 경기 주중 경기에서도 요코FC 상대로도 좀 불안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변을 본다면 도쿄FC가 원정에서의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셀고베의 승보다는 무승부가 적합하다라고 봐서 투픽으로 무패로 가면 좀 안전할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셀고베의 무패 추천드립니다. 4번 경기입니다. 3위 상주 대 8위 성남의 경기고요. 상주는 3승 2패를 하고 있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상주는 오세훈 선수의 부상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뭐 기사나 이런 게 뜬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아요. 성남은 원정에서의 좋은 모습,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상주 같은 경우에는 8승 2패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깡패입니다. 지금 상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없는 2승 3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뭐 승패 쪽으로 가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에 조금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가 홈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남 역시 원정에서의 좋은 전적, 또 성남의 압박, 이런 압박을 상주가 풀어낼 수 있을까? 또 성남이 이런 또 수비적으로 나오고 또 역습 형태를 노릴 텐데, 그런 역습 형태를 노릴 때 또 수비적으로 임할 때 상주가 지금 오세훈이 없다면 공간적으로 이런 문선민과 정재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조금 상주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 수원 상대로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불안했어요. 수원 상대로도 골대 2번의 그런 좀 운이 좋았었던 그런 상주의 모습이 있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좀 성남이 좀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경기력적으로도 성남의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 상주가 최근에 뭐 연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는 또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한 번쯤 부러질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러질 타이밍에서는 상주의 패배보다는 지금 상주가 홈에서의 전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또 성남 같은 경우에는 김현성이 경고 누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쪽을 보고 있습니다. 상주의 단통무 예측합니다. 자, 5번째 경기입니다. 1위 울산 대 5위 대구의 경기고요. 울산은 3승 2무를 하고 있고 홈에서의 전적이 원정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진우가 경고 누적이고 에드가의 출전 여부 역시 불투명하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객관적인 부분 그리고 주관적인 부분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이 경기는 사실 울산이 우세합니다. 뭐 흐름적인 부분도 그렇고 상대 전적도 울산이 대구에게 패배를 최근에 하지 않는 모습, 뭐 여러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울산이 좀 우세해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변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울산의 배당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가 에드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에드가가 출전을 한다면 저는 울산이 이런 물론 경기력적으로는 울산이 좋지만 울산이 조금 공격적으로 아마 좀 나올 텐데, 좌우측에 있는 홍철과 이 김태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풀백입니다. 또 울산이 역습을 당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구가 잘 지켜내고 역습 한 방을 노린다면
대구가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좀 이변의 느낌이 좀 들어서 무패로 가려고 했는데 상대 전적 K리그나 J리그나 모두 다 이 상성을 무시할 수 없는 리그이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에서 이 울산이 쉽게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울산의 승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을 가신다면 울산의 승이 맞는데 투픽으로 가신다면 승무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대구의 승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K리그 특성상 어느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리그이기 때문에 저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사포로 대 우라와 레즈의 경기고요.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8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라와는 2승 1무 2패로 그냥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포로는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 우라와 레즈 같은 경우에는 4승 3패로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조금 무승부를 봤었고 좀 무승부를 봤었던 부분은 우라가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 그리고 사포로가 도깨비 팀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 배당 쪽으로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포로가 왜 정배를 받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 전적에서는 사포로가 우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우세한 부분은 또 아니다 보니까 좀 의아합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사실 지우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지난 경기 스가 선수가 사포로에서 결장을 했고 루카스 페르난데스가 교체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좌우측 풀백의 이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사포로에게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라의 이런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본다면 이변의 가능성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라와 레즈가 이런 측면 공간을 잘 활용을 하고 역습 형태에서 그런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뭐 무패로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전할 것 같은데 우라와 레즈가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사포로가 홈에서의 전적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8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본다면 저는 이런 사포로 상대로 우라가 역습 한 방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 경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난해하고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폴더가 여유가 있었다면 이거는 조금 지우는 쪽도 선택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사포로가 정배를 받았다는 게 조금 꺼림직하긴 합니다. 일단은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지금의 사포로는 이 역습이 좀 너무 좀 묻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포로 키퍼 자체도 좀 불안하고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우라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포로의 단통패 예측합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서울 대 수원의 경기고요. 서울은 2승 2무 1패로 홈에서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 수원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3패로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박건하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타가트가 중동 이적설이 있긴 한데 뭐 어찌됐든 간에 박건하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 왔기 때문에 이런 주승진 감독 대행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일단 타가트가 또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은 홈에서 무승부가 단 1무밖에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두 팀이 지난 그 슈퍼매치에서 무승부를 하기도 했고 또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지금 무승부는 두 팀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두 팀 다 어느 정도 승점을 좀 벌어야 되고 이 슈퍼매치를 기점으로 이 슈퍼매치를 통해서 조금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두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왜 수원이 정배를 받은 게 왜 수원이 정배를 받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 상대 전적을 봤었을 때는 수원이 서울 상대로 최근에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이 정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경기력적으로도 물론 수원이 경기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상주 상대로도 잘했었고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의 이런 밸런스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는 서울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수비적으로 좀 안정화가 된 부분, 공격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좀 득점을 만들어내고 한승규 선수가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저는 경기력은 서울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원이 정배를 받았기도 하고, 또 두 팀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그런 가능성을 봐서 좀 승패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박건하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박건하 감독이 이랜드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수비적으로 안정화된 그런 모습들이나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 주승진 대행보다는 저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독 버프, 뭐 어느 리그든 간에 감독 버프는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초반에는 좀 승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박건하 감독 선임이나 뭐 배당적인 부분이나 여러 측면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센다이 대 오이타의 경기고요.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2무 3패를 하고 있고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3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뭐 똥과 똥의 대결입니다. 두 팀 다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센다이는 특히나 홈에서 3무 4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승 1무 5패로 역시나 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상대 전적에서 센다이가 좀 앞서는 모습, 또 두 팀의 성향을 봤었을 때는 두 팀 다 이런 역습적인 부분 또는 뭐 크로스적인 타겟팅 공격, 이런 부분이 좋은 그런 두 팀인 것 같은데,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오이타는 이런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하고 세트피스 제공권에 좀 불안하고,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미드진의 수비 가담도 부족하고, 수비적으로 조금 더 나은 팀은 그래도 오이타인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센다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오이타가 조금 더 밀어붙이는 경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밀어붙였을 때의 오이타보다는 확실히 조금 지키고 역습을 노리는 그런 오이타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초반에는 조금 무승부 쪽을 봤다가,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센다이가 저메인 선수가 지난년 주중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복귀를 한 모습, 게데스 선수도 그렇고, 지금 센다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제공권에 있어서 그런 타겟팅 공격은 조금 더 센다이가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타는 크로스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불안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그래서 저는 센다이의 승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센다이의 단통 승 예측합니다. 폴더 여유 있으면 저는 무승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요코FC 대 나고야의 경기고요. 요코FC 같은 경우에 2승 3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 11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 아베 선수가 드디어 복귀를 했습니다.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고 3승 1무 1패를 하고 있는 나고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요코FC가 11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그런 남자의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젠가 한 번쯤 무승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기가 이번 경기일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이번 경기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코FC 수비적으로 안정이 됐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고야 같은 경우에 아베 선수가 복귀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플러스 요인인 것 같고, 지난 경기 승리를 하면서 또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땐 최근에 좀 나고야가 조금 떨어지는 경기력적으로는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긴 하지만, 요코FC 상대로는 저는 요코FC의 수비진이라면 나고야의 이런 공격 템포나 공격력을 잘 살려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을 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코FC 승도 괜찮아 보이는 게 일단 요코FC는 역습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긴 합니다. 그래서 나고야가 좀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이기 때문에 요코FC 역습 한 방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는 이 경기에서 투픽보다는 단통으로 조금 생각을 했고, 단통으로 간다면 나고야의 승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코FC의 단통 패 예측합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1위 가와사키 대 9위 산프이로의 경기고요. 가와사키는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아마 개막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경기에서 비긴 거 외에는 홈에서 전승을 하고 있고요.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2승 2무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홈과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적은 모습, 가와사키는 홈에서 단 1무, 산프이로도 원정에서 단 1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이변을 보신다면 차라리 그냥 산프이로 쪽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이 경기는 뭐 가와사키가 유리해 보이는 건 모두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가와사키가 수비적으로는 항상 조금 공간적인 부분이나 수비 숫자가 부족한 부분이나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은데, 산프이로가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는 팀이긴 하지만 최근에 좀 결정력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역습에서의 그런 날카로운 모습 한 방은 좀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독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승패 쪽으로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가와사키 또 부러질 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의 단통 승 예측합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요코마리 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고요.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다 홈과 원정에서 단 1무밖에 없기 때문에 무승부의 확률은 조금 적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 세레소 오사카가 유리한 부분, 또 최근의 흐름을 봤었을 땐 요코마리는 연패를 하고 있고 세레소 오사카는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가 정배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코마리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배당적으로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세레소 오사카가 뭐 좋은 팀이긴 해요. 뭐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부분. 근데 요코마리의 이런 주니오르와 주니오 이런 한방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나쁘지 않은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지금 2연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2연패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공격력이 어느 정도 지난 시즌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었던 팀이었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이 경기에서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사카가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쯤 꺾일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해서 차라리 저는 투픽으로 가신다면 요코마리의 승무를 좀 추천드릴 정도로 이 경기는 조금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요코마리와 오사카, 그렇지만 일단은 요코마리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레소 오사카의 이런 측면에서의 공격을 사카모토나 기요타케를 생각을 해본다면 세레소 오사카의 승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승까지 가져가서 승무패로 조금 지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이 경기도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 자체가 요코마리가 정배를 받았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일단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지우는 쪽으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8위 간바오사카 대 18위 쇼난의 경기고요. 간바오사카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쇼난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 및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간바오사카는 홈에서 3승 4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떨어지고 무승부가 없는 모습, 쇼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무 6패로 원정에서 1무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 승리도 없고 좀 패배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상대 전적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렇고 이 경기는 사실 저는 조금 간바오사카 쪽으로 강하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바오사카가 지금 수비가 좀 너무 좀 불안해요. 지금 뒷공간 너무 내주는 그 주중 경기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최근에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있었긴 했는데 지난 경기 너무나도 많이 내주는 그런 모습들에 사실 가시아가 결정력이 조금 더 좋았으면 저는 한 6대0까지 났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대패를 했을 정도로
좀 수비가 최근에 간바 오사카가 좋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간바 오사카의 수비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쇼나는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의 쇼나는 이변은 당분간은 조금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간바 오사카이기 때문에 쇼나는 이런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 이 두 방으로 지난 경기 주중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두 점을 따라잡혔었고, 또 간바 오사카는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가 좋은 팀입니다. 저는 간바 오사카의 단통 승리 예측합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6위 강원 대 4위 포항의 경기고요. 강원은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2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은데, 최근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다시피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는 않지만 원정에서 그래도 5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무패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가장 큰 그런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대 전적, 최근 맞대결에서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최근에 홈팀이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무승부도 조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런 패턴적인 부분을 참고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강원의 경기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원의 이런 빌드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포항은 일루첸코가 지난 경기 교체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휴식이 조금 보장이 됐었고, 이런 팔로세비치 그리고 팔라시오스, 그리고 강상우나 또 송민규 등 최근에 뭐 포항이 좋지 않았다가 다시 또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봤었을 때, 물론 강원이 한국경기 복귀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 강원의 수비적인 부분은 임채민 선수가 있더라도 저는 조금 불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원이 조금 밀어붙인다면, 그렇게 경기를 한다면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팀이기 때문에 포항에게 조금 당할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이 조금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폴더가 여유가 되신다면 강원의 승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요. 무승부까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단통으로 강원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0위 부산 대 12위 인천의 경기고요. 부산은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인천은 3승 2패로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부산은 2승 5무 2패로 홈에서 무승부가 많고, 박종호 선수가 경고 누적, 그리고 이정엽 선수는 일단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이 경기 좀 초반에는 조금 아예 이변을 보고 인천의 승 쪽으로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일단 그렇게 봤었던 가장 큰 부분은 이정엽이 없으면 또 김현 선수, 좋은 선수긴 한데 이정엽의 역할을 대신 해주기에는 조금 아쉽죠. 빈치 싱코는 뭐 김현보다 더 좋지 않고요. 그리고 박종우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점은 최근에 부산의 그런 미들진에서 박종우가 해주는 역할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박종우가, 저는 인천의 아길라르 선수를 박종우가 있었다면 저는 잘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박종우가 출전을 했다면 저는 부산 사이드로 봤을 것 같은데, 그런 박종우가 없으면 결국에는 허물로도 그렇고 뭐 이규성이나 권혁규나 수비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우가 없으면 중앙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중앙 공간을 많이 내주면 인천의 아길라르 선수에게 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인데, 무승부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뭐 부산이 조덕재 감독이 항상 경기의 준비를 어떻게 보면 K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잘 준비를 해오는 팀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장 잘 준비를 못 해오는 팀은 모라이스 감독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산이 조덕재 감독이 잘 준비를 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천의 이런 측면 공간들은 굉장히 불안한데 이런 부산의 김문환과 이동준 라인은 우측에 이런 라인은 굉장히 또 강하기 때문에 부산이 쉽게 지진 않을 것 같고, 또 홈에서 무승부가 많은 모습, 쉽게 지진 않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이변으로 인천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 부산이
뭐 홈에서의 무승부가 많은 모습도 있겠지만 일단은 인천 상대로 지금 부산의 입장에서는 인천은 뭐 승리하는 게 좋겠지만 부산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무승부만 해도 인천과의 승점 차이를 똑같이 유지를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부산의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해도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단통무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배팅을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는 광주의 패배, 2번 경기는 시미즈의 단통패, 3번 경기는 빗셀고비의 무패, 4번은 상주의 무승부, 5번은 울산의 승무패, 6번은 삿포로의 패배, 7번은 서울의 승패, 8번은 센다이의 승, 9번 같은 경우는 요코FC의 패배, 10번은 가와사키 승, 11번은 요코마리의 승무패, 12번은 간바오사카의 승, 13번은 강원의 패, 14번은 부산의 무승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